비타민C가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 이 한 문장을 들으신다면 아마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의학사에서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18세기 영국 해군 병사들은 충분한 식량을 싣고 배에 올랐지만 항해를 거듭할수록 절반 가까운 인원이 이유 없이 죽어나갔습니다. 배에 탄 병사들은 잇몸에서 피를 흘리고 상처는 아물지 않았으며 심하면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음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병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바로 비타민 C 결핍, 즉 괴혈병이었습니다. 그 증상을 처음 관찰한 군의관 제임스 린드는 오렌지와 레몬을 군인들에게 먹였고 죽음의 문턱에 있던 병사들이 며칠 사이에 다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그 뒤로 오렌지와 레몬은 영국 해군의 필수 군수품이 되었고 비타민C는 인류 최초로 사망을 막은 영양소가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타민C 복약 지도를 35년 넘게 해온 69세 내과 전문의 김영찬입니다.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비타민은 그냥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제대로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심지어 오히려 속을 망치고 결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비타민C를 먹었더니 속이 쓰리고 설사도 나서 먹다 말고 그냥 포기했던 적,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으니 별도로 안 챙겨도 되겠지 하고 넘긴 적, 감기에 걸릴 때만 한 번씩 드셔보신 적, 이런 복용법으로는 비타민C가 가진 진짜 힘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비타민C는 하루 60mg이면 충분하다는 수치를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수치는 18세기 영국 병사가 죽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양일 뿐 암이나 감염, 혈관 손상, 노화를 막기 위한 양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비타민C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천 명에게 지도해 온 올바른 비타민C 복용법을 모두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왜 비타민C를 먹고도 효과가 없는지, 어떻게 먹어야 몸에 진짜 스며드는지, 그리고 결석이나 위장 자극은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특히 50대 이상 면역이 약해지고 감염에 취약한 연령대라면 비타민C 하나로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제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비타민C의 오해와 진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는 하루에 60mg이면 충분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도 이 수치를 기준으로 섭취를 권장하죠. 하지만 이 60이라는 숫자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놀랍게도 이 기준은 18세기 영국 해군의 경험에서 시작된 수치입니다. 군의관 제임스 린드는 오렌지와 레몬 하나를 하루에 한 병사에게 먹인 결과 괴혈병으로 죽던 병사들이 살아났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C 함량을 계산해 대략 60mg 정도로 정한 것입니다. 즉, 이 수치는 죽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양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단순히 괴혈병만 막고 싶은 게 아닙니다. 감기나 바이러스에 강하고 피부도 탱탱하고 혈관이 튼튼하며 노화가 느리게 오는 삶을 원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기준이 훨씬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과학적 결론입니다. 자연계의 대부분 동물들은 자신의 몸에서 비타민C를 직접 합성합니다. 몸무게 1kg당 약 70에서 250mg 정도를 하루 종일 조금씩 만들어내죠. 이걸 사람에게 적용하면
하루에 최소 4,000에서 최대 15,000mg을 섭취해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스스로 만들지 못할까요?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입니다. 인간은 수천 년 전부터 비타민 C 합성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 외부 섭취가 반드시 필요한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하루 60mg이면 충분하다는 낡은 기준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저의 임상 경험에 따르면 하루 2000mg 이상의 비타민 C를 식사와 함께 3번 이상 나눠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섭취 방법입니다. 왜 식사와 함께일까요? 첫째, 비타민 C는 산성입니다. 공복에 먹으면 위를 자극해 속쓰림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식사 직후 위 속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타민 C는 이 물질들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식사 중간 또는 직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섭취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비타민 C가 수용성이라 몸속에 저장되지 않고 빠르게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3000mg을 먹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 6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소변으로 다 빠지는 거 아니냐며 섭취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여기지만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건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방광 점막을 보호하고 노폐물을 중화시키기 위해 일부러 내보내는 것입니다. 즉, 그건 낭비가 아니라 작용입니다. 비타민 C의 진짜 가치는 양보다 흡수 방식, 속보다 지속성, 순간보다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원칙을 꾸준히 실천해 삶이 바뀐 사람들의 생생한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타민 C를 올바른 방식으로 꾸준히 복용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몸이 바뀌는 건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도했던 환자분들 중 유독 기억에 남는 세 분이 계십니다. 먼저 정영자님, 74세 조용한 할머니셨습니다. 처음 찾아오셨을 때는 잇몸에서 피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양치질만 해도 빨갛게 피가 나고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들고 상처가 오래갔습니다. 정영자님은 항상 감기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계절이든 콧물 달고 살아요. 요즘은 기침도 길게 가서 걱정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죠. 제가 식사와 함께 하루 3번 1000mg씩 나눠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속이 쓰릴까 걱정되어 500mg씩 천천히 시작하셨어요. 한 달 뒤 다시 오신 정영자님의 얼굴은 확 달라져 있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안 나요. 상처도 금방 아물고요. 겨울인데도 아직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그 따뜻한 말씀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다음은 임경수님, 62살의 회사원 출신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요로 결석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비타민 C 먹으면 돌 생긴다던데요? 처음 상담 때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설명드렸죠. 결석이 걱정된다면 비타민 B6와 마그네슘을 함께 복용하고 물을 많이 마시면 예방 가능하다고. 그 후 임경수님은 비타민 C 가루 형태로 하루 2000mg 식사 중 나눠서 드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B6와 마그네슘을 챙기시며 하루 2리터 이상 수분을 섭취하셨습니다. 6달 뒤 신장 초음파 검사에서 결석이 사라졌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20년 고생했는데 진짜 이렇게 바뀌네요. 그분의 감격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한성미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같은 의료계 동료였지만 비타민 C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선 회의적이셨죠. 그거 광고 아닌가요? 먹어도 뭐 딱히 변화도 없고. 그랬던 그녀가 3개월 후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이번 환절기 처음으로 입병 안 났어요. 대상포진도 안 왔고요. 면역력이라는 게 체감이 되네요. 한성미 원장도 하루 3회 식사 중 가루 형태로 비타민C를 복용하셨습니다. 세 분 모두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지속적으로 올바른 타이밍에 꾸준히 실천했다는 것. 비타민C는 약이 아닙니다. 오늘 먹고 내일 변화가 나타나는 물질도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쌓이면 면역, 염증, 상처 회복, 감염 저항력 등 신체의 기본 방어력을 근본부터 바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타민C를 단지 한 알의 보조제가 아닌 식사의 일부로 생각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아침에 반찬처럼, 점심엔 물과 함께, 저녁엔 가족과 나란히 비타민C를 챙기는 것. 이 작은 습관이 병을 막고 통증을 줄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복용법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지, 그리고 복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많은 분들의 경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비타민C 제대로 복용해 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언제 먹을지, 얼마나 먹을지, 그리고 어떻게 먹을지. 먼저 언제 먹어야 할까요? 비타민C는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산성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속쓰림, 복통, 위산과다 등을 유발할 수 있어요. 빈속에 드시면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게다가 위장 안에서 식사 후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생성되는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체내 염증과 암의 위험을 높이는 주범이 되죠. 그런데 비타민C는 이 발암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 후 30분이 아니라 식사 중간 혹은 식사 직후 5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찬처럼 같이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다음으로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기존의 60mg 권장량은 단지 계열병을 막기 위한 수준입니다. 현대인의 스트레스, 환경오염, 염증 상태를 고려할 때 절대 부족한 수치입니다. 저의 권장량은 최소 2000mg, 가능하면 3000에서 6000mg까지도 권장합니다. 다만 한 번에 몰아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하루 3회 이상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 나눠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아침 1000ml, 점심 1000ml, 저녁 1000ml. 속이 예민하신 분은 처음엔 500mg씩 나눠서 시작하시고 위장이 적응되면 천천히 늘려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비타민C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정제, 가루, 드링크, 캡슐, 심지어 파우더 형태까지 다양하죠. 그 중에서 가장 권장되는 형태는 가루입니다. 불필요한 부영제가 없고 순수한 비타민C만 담겨 있기 때문이죠. 다만 처음엔 굉장히 식었습니다. 입에 털어넣자마자 표정이 찌푸려질 정도죠. 그래서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물 한 모금 머금고 그 위에 가루를 털어 넣은 뒤 입 안에서 섞어서 삼키는 방식. 이 방법만 익히면 정말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정제가 더 편하신 분은 식사 후에 물 한 컵과 함께 삼키시면 됩니다. 부영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국내 생산 제품 대부분은 안전합니다. 드링크는 운동 전이나 외출 중 간편하게 마시기에 좋습니다. 다만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제품은 성분표 확인 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결석 문제. 비타민C 먹으면 요로 결석 생긴다면서요? 맞습니다. 비타민C가 체내에서 분해되면 수산이 생기고 이 수산이 칼슘과 결합하면 수산칼슘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석 체질이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비타민 B6와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고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충분히 마신다면
결석 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결석을 앓던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통증 없이 생활하신 사례는 많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식사 중간 또는 식사 직후 하루 3번 2000에서 3000mg 나눠서 가루 또는 정제 형태. 결석이 걱정되면 B6, 마그네슘, 충분한 물 함께. 이것만 기억하시면 비타민C 복용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 습관을 어떻게 매일 실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왜 꾸준함이야말로 최고의 약인지 마지막 단계에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비타민C는 약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비타민C 하루 이틀 먹어서 뭐가 달라지나요? 맞는 말입니다. 하루나 이틀 먹는다고 큰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한 달, 3달, 6달씩 꾸준히 복용한 분들에게 던지면 답은 전혀 다릅니다. 예전에는 감기 한 번 걸리면 2주는 끓었는데 요즘은 며칠 만에 회복돼요. 매년 겨울마다 독감 주사를 맞아도 아팠는데 이번엔 끄떡없더라고요. 작은 상처도 빨리 아물고 잇몸에서 피도 안 나요. 이런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타민C는 면역력, 항산화, 혈관 건강, 세포 재생 등 수많은 기능에 관여하는 핵심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능은 충분한 양을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만 작동합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영양소입니다. 한 번 먹으면 몸에 쌓이지 않고 3시간에서 6시간 내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번만 먹는 건 하루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6시간 간격으로 3번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을 하루 종일 보호하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미국 의학협회에서는 비타민C의 항산화 작용과 관련된 수십 편의 연구를 검토하며 장기 복용 시 면역과 혈관 기능이 뚜렷이 개선된다는 메타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학술지인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비타민C 혈중 농도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 고혈압, 뇌졸중, 감염성 질환 등이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비타민C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닌 몸 전체를 방어하는 기초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매일매일 부족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저도 수십 년 동안 하루 3번 비타민C를 빼먹지 않고 드신다고 합니다. 가루를 물에 녹여서 반찬처럼 어느 날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쌓인 습관이 70세 넘은 지금도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편히 주무실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시죠. 비타민C는 영양제가 아니라 몸의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도우미입니다. 운동도 독서도 식단도 한 번 한다고 효과 보이지 않듯 비타민C 역시 반복과 지속이 생명을 살립니다. 당신의 식탁 위에 밥과 국, 반찬이 놓이듯 비타민C도 함께 놓이기를 바랍니다. 한 알의 정제, 한 스푼의 가루, 한 컵의 드링크라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내 몸을 위해 챙기는 그 작은 실천이 면역력을 만들고 염증을 막고 삶의 질을 지키는 건강한 루틴이 됩니다. 습관이 곧 예방이고 습관이 곧 치료입니다.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여러분이 함께 실천하실 수 있도록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타민C 오늘부터 반찬처럼 드셔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비타민C를 둘러싼 오래된 오해부터 정확한 섭취법, 실제 변화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루 60mg은 단지 궤혈병을 막기 위한 최소량일 뿐, 면역과 혈관, 세포 건강을 지키려면 하루 2000에서 3000mg 이상 식사와 함께 나누어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타민C는 약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가루든 정제든 상관없습니다.
꾸준히 식사와 함께 챙기는 습관이 여러분 몸속의 방어막이 됩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마다 반찬처럼 챙겨보세요. 그 작고 평범한 실천이 면역력, 회복력,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겠어요? 식사 중 물 한 모금과 함께 비타민 C 한번 드셔보시고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경험이나 비타민 C에 대한 궁금증을 나눠주세요. 저도 기쁜 마음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 가족과 이웃에게도 함께 알려주세요. 모두가 건강해지는 것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고 계신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 몸을 챙기는 당신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